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이태다빠 선수입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그 선택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좀 이어서 좀 청취자분들한테 좀 실무적인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펀드 관련돼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주식시장에 좀 이제 상승 기류가 있면서 펀드 시장에 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펀드 뭐 가져와요? 여기서 끝이야, 끝. 그것도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펀드가 공짜 상품이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비용을 내는 상품인데 이 비용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또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펀드를 좀 가입할 수 있을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더 크게 말씀드리고 장기적이면 그 진짜 비용 차이 때문에 몇 천만 원 단위가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숫자로 보시는 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별로 차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시고 가는 경향이 1차적으로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된 밥에 콧파뜨리지 않기. 뭘 뜻이 마? 다 된 밥에 콧파뜨리지 않기. 제가 잘 읽었는데 왜 다시 하라고 그래요? 발음이 다시 꼬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늘 얘기하지 장기 투자도 하기로 했고 펀드를 그렇게 보기도 했고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도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투자를 하시는데 수수료는 신경 안 썼어. 그러면 다 된 밥에 코 살짝 빠뜨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코 빠뜨리지 않는 그림이 이 수수료 관리에서 올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표 대표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옷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옷 살 때. 온라인. 옷 살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단 매장에 가요. 그래가지고 살짝 찍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디서 사냐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산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똑같은 옷이죠. 똑같은 옷인데 이걸 백화점에서 사면 뭐 30만 원 하는 게 일반 할인 매장 가면 뭐 한 20만 원 하고 이게 온라인에서 사면 뭐 15만 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옷이고 내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온라인 사는 건데 옷을 살 때는 이렇게 사시는데 아까 표 대표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금융상품을 살 때는 이런 고려를 잘 안 하고 이제 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 관련된 비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혹시라도 청취하신 분들은 저희 뭐 강의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보시면 또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수료 플러스 보수 플러스 거래 비용, 크게 펀드는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수수료는 또 뭐고, 보수는 뭐고, 또 거래 비용 뭐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떼는 비용입니다. 펀드 가입할 때 또는 마지막에 판매할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내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취 수수료, 가입 시 초기에 내는 비용, 그 다음에 후치 수수료, 펀드를 판매할 때 내는 비용,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중간에 펀드를 판매할 때 내는 비용.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일반인들이 이거 보면 뭐 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보수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이제 보수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얘도 또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운영에 대한 보수, 그 다음 판매에 대한 보수, 수택에 대한 보수, 사무에 대한 보수인데 물론 이 보수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펀드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수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발생되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펀드에 유치되어 있는 그 돈에서 주기적으로 그냥 떼는 돈이다. 사실 연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일 단위로 떼거든요. 근데 펀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이제 맡기면 이거는 이렇게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주식을 얼마를 사고 이 채권을 얼마를 사고 이렇게 운용하는 데가 이제 자산 운용사죠. 그러니까 운용을 하니까 자산 운용사에 이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 운용사가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이걸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뭐 메일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이런 데들은 이제 이를테면 은행 같은 판매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판매 회사에 또 지급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실제 이제 돈을 이제 맡아가지고 자산 운용사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주식을 사놓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수탁 회사에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 관리 회사에 이제 지급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운용 보수하고 판매 보수가 큰 게 사실이고요. 총 보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신 분들은 얘는 총 보수가 얼마 그러니까 내가 돈이 유치가 돼 있으면 1년에 얼마 정도 돈이 직관적으로 떼지는구나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이해를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이제 선취 수수료 같은 경우는 펀드 가입 기간과 상관없어. 일시적으로 내는 인해성 고정비인 거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입 기간과 비례해서 부과되는 변동 비용이라는 거죠. 즉 고정되는 비용과 변동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구조를 반드시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그런 거 고민 안 하게 한 방에 싸게 하는 방법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 보통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 방이 있다는 네.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좀 전에 얘기한 이 수수료라든지 보수는 이제 펀드를 가입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래에 대한 비용인데, 즉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펀드를 운영하면 정권을 매매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그다음 정권 거래세가 매번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거래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2006년, 2007년 이렇게 뭐 펀드들이 잘 나가는 펀드들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전에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매매 회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만약에 이제 100개를 갖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100% 매매 회전율이다 1년에. 그러면 100개를 한번 갈아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 좋으면서 뭐 수직 잘 낼 때 인기 있던 펀드들이 400% 매매 회전율을 갖고 있었던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분기당 한 번씩 전 종목을 다 바꾸는 거죠. 예, 전체 금액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내주겠다 뭐 이런 컨셉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한 2%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때 당시로. 근데 사람들 상관없죠. 2% 높아져도 막 돌려서 나한테 5% 이익 더 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펀드의 수익률에 아주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를 저희가 장기 투자하려고 진행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단기로 막 돌리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이슈가 돼요. 네네. 이게 그 다음 시간에 언급할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절대 성과가 높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정말 차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에 대한 비용 자체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인 펀드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 참 예산 아빠님 참 연구 결과 자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치, 데이터. 제가 뭐 그냥 그런 거 보는 거 그냥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끔 꼼짝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데이터로 딱 얘기하시면 저희가 깨갱. 예.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 선진국형 재무관리를 경험하세요.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끝.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구조를 얘기했었고, 이 구조에 따라서 이 펀드 클래스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펀드 이름 뒤에 붙는 이제
소위 알파벳 A, B, C, D 이걸 클래스로 부르는데 이게 펀드 비용을 어떻게 떼는 책이다. 이걸 나타내는 구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크게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A형부터 B형, C형, D형, 뭐 S, W 너무 많은데요. 일반인들은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표기한 것처럼 첫 번째 A형, 두 번째 C형, 세 번째 E형. 크게 이 3가지 범위가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펀드 클래스 유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A형 뭐 어떤 거죠? 네, A형은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A형 선치 소심해?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치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의 1%를 먼저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펀드들은 보수가 그냥 저희가 좀 이따 볼 C형 펀드보다 좀 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한번 넣고 오래 넣으려면 지속적으로 받는 보수가 낮은 게 좋으니까. 그럼 반대로 C형은 선치나 뭐 후치 수수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떼는 게 없고요. 그냥 있는 돈에서 계속 보수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가 조금 더 높죠. 예, 그러니까 아까 A형보다는 좀 더 뭐 장기는 아닌 펀드들이 뭐 C형이 운영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고려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E형 인터넷 전용 펀드고요. 그러니까 상품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동일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하느냐는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겠잖아요. 네. 창구도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 펀드가 인터넷 전용 펀드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용 펀드는 이제 선치 수수료가 없는 게 보통인데 가끔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인건비나 아니면 뭐 지점 개설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저렴한 아까 저희 뭐 에셋 아빠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인터넷에서 옷을 사는 것처럼 그런 비용이 떨어진 펀드들이 인터넷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포트인 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자본금 1억 규모에서 금융 상품을 자문하는 전문 투자자문업자로 최근에 이제 등록을 받았잖아요. 제가 1호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입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 저희가 투자 자문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펀드 위주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객들 중에 온라인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이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창구에 가셔서 온라인 펀드 같은 수수료의 상품을 투자 자본을 받고 진행하실 수 있는 G 클래스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어요? 네네. 예. 크린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네. 그 저희가 보는 코드명으로 이제 G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라인 펀드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창구에 가셔서도 투자자문을 통해서는 저렴한 수수료의 펀드를 사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아예 온라인 펀드만 하는 데는 저희 지금 S형이라고 써 있는데 온라인 펀드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펀드가 있는데 이가 없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그 소문자 E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형 A 다음에 이게 소문자 E 붙어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자가 붙은 게 P 이거 뭐야? 네,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또 P자가 붙는다. 뭐 이 정도는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면 예시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시 자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삼성 중소형 포커스에서 나온 리플렛 자료입니다. 보통 이제 리플렛 자료에는 이런 수수료에 대한 게 다 공시가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투자 설명서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안 보고 스킵하시고 바로 넘어가시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실질적으로 클래스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C에다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에셀 아빠님 말씀하신 E형이 붙어선 CE형이 있습니다. 즉 보시면 A형은 선치형이고 선치 판매 수수료가 1%, 신탁 보수가 1.68%. 근데 이 1.68%에는 뭐 판매 보수, 그다음 사무 보수, 신탁 보수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선치 수수료는 처음에 많이 떼고 신탁 보수를 1.6% 정도 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자, 클래스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후치형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보시면 선치 수수료가 없어요. 선치 수수료가 없죠. 즉 처음에 때는 고정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매년 때는 신탁 보수비가 2.28%. 즉 아까는 1.68%였는데 얘는 2.28%. 굉장히 많이 높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CE형, 즉 후치형이지만 인터넷으로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선치 수수료도 없어.
근데 신탁 보수 수수료도 좀 낮은 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 애매하죠. 예. 자, 지금은 7월 달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무조건 인터넷 전용 펀드만 가입하기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더라도 A형, C형, 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하는 것들을 가입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막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싼 거 해. 이걸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인터넷 전용 펀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가입한다 라면 A형, C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어떤 게 나을까? 즉 기준은 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자는 좀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보수가 저렴한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A형이 유리하고요. 단기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C형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 기준 시뮬레이션 해보면 절대적인 그 수수료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만 보통 1년 6개월 전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볼 때는 1년 6개월 이상 하실 거면 A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1년 6개월 이하로 투자하실 거면 C형이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감을 가지고 펀드 유형을 선택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펀드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보셔서 그런데 인터넷 가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AC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인터넷 전용으로 하시는 게 수수료 절약 차원에서는 아주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펀드를 인터넷에서 가입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은 펀드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의 노력이 들어가는 펀드들, 이 펀드들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혹은 ETF와 같은 상품들이 이제 수수료가 더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가입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 중에서도 인덱스나 ETF 이런 상품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주고 비용 주고 똑똑한 놈들한테 맡겨봤자 시장을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펀드를 이제 예전 펀드도 올해는 장수 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펀드들은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추세가 점점 수수료가 이제 낮아지는 구조예요. 즉 동일한 유형의 펀드더라도 기존에 펀드 가입하시는 상품들이 있다고 하면 좀 최근 펀드의 동일한 유형으로 갈아타시면 수수료가 조금 더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회전율,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즉 회전율이 높은 펀드는 피해야 됩니다. 회전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공시가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100 이하일 때를 회전율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또 펀드 비용 관련돼서 좀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뭐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드리면 뭐 그게 적은 돈을 맡기는 게 아니시고 각자 뭐 그게 그 크기를 떠나서라도 투자 설명이라는 거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냥 읽어봤어라고 하시는데 한번 펀드 투자해서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일할 자산 만드는 개념이시면 투자 설명서라는 거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거기 언급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산 관리를 해보니까요. 이제 흑수저, 금수저 물론 이렇게 편을 나누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접하다 보면 질문이 틀려요.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적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품 얘기하면 수수료 어떻게 돼? 이거부터 물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수익도 중요합니다. 수익도 중요하고 또 단기간에 수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수익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익률이다. 수수료다. 그래서 펀드 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이 현명한 저축 투자를 선택하신다면 아마 효율적인 자산 증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